제가 한 25분 정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고담 넘겨주십시오. 6월 29일 날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이 성별 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정의에다가 제3의 성을 넣었어요. 정의당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게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당 문구를 보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타인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건 뭐냐면 생물학적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남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일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의 성,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인식하는 성, 그걸 성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별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지만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라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 다음 날 6월 30일 날 국가인권위가 역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역시 이 법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형사처벌 조항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위 이걸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이 88.5%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국가인권위에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그 설문조사 내용이 이래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한 평등을 제가 지금 법 눈이 조금 그래가지고 멀리 잘 안 보네. 이거 관련 제가 이제 조금 눈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지. 그래서 뒤로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88.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거 이제 6월 25일 날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이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판했을 때 그것을 문제 삼고 차별이라고 간주하고 또 진정을 했을 때 그거를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라 이렇게 물어놓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반대가 46, 찬성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만들려고 법을 만든다 다 찬성하죠. 근데 이와 같이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해도 차별이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을 넣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는 찬성이 18%고 반대가 55%, 거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는데
이 안에 성적 지향을 넣는 건 더 반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자,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발의한 걸 보면은 이번에 정의당까지 합하면 7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정부안을 보면 안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삭제하고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아무튼 이 차별금지법안에는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자, 차별금지법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내가 차별받았다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을 하는데 어디에 진정하느냐? 국가인권에 진정을 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에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명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시행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도 있고 나중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게 하면서 소송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행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준사법기관이에요. 경찰 기능과 사법부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는 이걸 꼭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한 파워를 갖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고 시행명령을 내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까지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를 결사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차별받는 사회를 보면은 지금 요거 2016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에 국가인권을 만들어졌는데 15년 동안에 그 차별 받은 건수를 보니까 전체 합하면 23,000건이고 성적 지향에 대한 건 81건 0.3%입니다. 근데 그 81건 중에서도 차별이 아니다 해서 기각한 것이 44, 미약한 것이 18건, 그다음 권고한 것이 11건. 실제로 이거를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차별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차별이라는 건 뭐냐?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화하는 거. 이게 차별의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차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차별. 우리가 차별하면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정당한 차별. 그게 뭐냐면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관한 합리적 비판. 이건 좋은 차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사유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중립적 사유. 요거는 좋은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말 잘못했는데 가치중립적인 것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거는 좋은 차별,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치의존적 사유, 요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 예를 들어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데는 좋은 차별,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흑인 차별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하고 흑인은 타고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성하고 흑인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자꾸 타고났다 주장합니다. 왜?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성하고 흑인처럼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하고 여성하고 흑인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위자와 행위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는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은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행위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죠. 차별해서는 안 되죠. 반면에 담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담배 보면은 겉에다가 뭐 흉악한 그림을 붙여놨잖아요. 이거 담배 피는 사람을 뭐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서 못 피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이 동성애자 비판하고 동성애 비판을 같이 놔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어떤 폐해가 생기느냐? 첫 번째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합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종교 의식의 자유, 종교 포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그래서 첫 번째 종교 의식의 자유는 어떻게 침해되느냐?
우리가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 나쁘다, 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 의식의 자유가 침해되고요. 두 번째, 포교의 자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에 빠져나오더라도 상담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직장 동료한테 말하면 이걸 괴롭힘이라 해가지고 처벌하게 돼요. 차별이라고. 그 다음에 종교교육의 자유는 침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면은 우리가 학생 선발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든지 동성애자는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하고 교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을 뽑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칙 안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일부일처지 지지한다, 이것도 이거는 금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동성애 말씀을 설교한 사람을 실형을 줬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스웨덴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한 사람에게 징역 1개월 1심에서, 물론 이제 조금 내용에 좀 강한 설교를 했어요. 동성애는 암적인 존재다, 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센 말을 했지만 하여튼 1심에서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2심하고 대법원 가서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스웨덴의 형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스웨덴이 유엔 인권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유엔 인권 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제 무죄 판결 내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인권 협약에 가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그냥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변화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반동성애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 때의 징계. 자, 이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윌리엄 와콕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규절이 적린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그 안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혀 있는데 이 캐나다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표현은 증오범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성애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이 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교회나 대학에서 이제 위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영국의 그 성공회 교회인데 이 동성애자를 채용을 안 했어요. 청년 사역자를 채용 안 했습니다. 이 채용 안 한 것 때문에 차별금지다. 이래가지고 결국 얼마나 했는가 하면 8,500만 원. 이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채용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채용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이 법에 의하면 그거 아니다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는데 그것이 역시 괴롭힘이다 해가지고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새벽 예배를 5번 빠지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된다. 요거 차별이라는, 요거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종립대학,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하고 교직원을 뽑을 때 세례교인을 뽑겠다. 이것도 종교차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에서 동성결혼 영화를 허용 안 한 것, 상영을 허용 안 했습니다. 이것도 차별이다. 동성애 차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내에서 동성애, 다자성애 이런 강령을 불허한 것도 역시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자성애라는 건 여러 사람이 성관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또 이건 외국의 경우입니다. 캐나다 TW라는 데서 그 교칙에 동성애 반대와 일부일처제 준수 이런 학칙이 있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로스쿨 설립인가를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기독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안에 그 회칙 안에 일부일처제 준수, 뭐 동성애 반대. 그래가지고 역시 동아리인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차별금지법 만들어주고 나면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예입니다. 2016년도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딱 녹음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해서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면 이분은 이제 완전히 그냥 처벌받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의무 교육법.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으로 동성애 동성결혼을 정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예, 고담 넘겨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을 헨리 왕자로 놓고 토마스라는 동성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적어라. 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주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요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성교육 지침. 요거는 그림이 그대로입니다. 조금 민망한데 아무튼 넘겨주세요. 예, 하여튼 저런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뭐 교재는 아니고 급진단체에서 만든 건데 보면은 뭐 학문 선교할 때 윤활유를 사용해라. 만약에 자위 도구가 없을 때는 뭐 바나나 이런 걸 쓰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막기가 어려운 거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건 이제 동화책을 가지고 엄마만 2명 있고 아빠만 2명 있고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유치원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동성애도 괜찮다, 트랜스젠더도 괜찮다 이렇게 뭐 초중고등학교부터 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그런 걸 자꾸 집중적으로 하니까 결국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성전환증,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 혼란이 생기는 아이가 25배 증가했다. 예전에는 한 100명 됐는데 지금 2,500명.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데 계속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런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물리학을 가르칩니다. 물리학을 가르쳐서 사실은 이 동성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학부모들이 찾아옵니다. 부모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부모가 찾아오는가 하면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그래서 딸을 직접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남자가 되겠대. 그래가지고 뭐 약도 먹고 이제 수술하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동성애를 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끊게 해달라고. 또 어떨 때는 전화도 왔습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대학원을, 그건 똑똑하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직장을 잡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남자 둘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터지고 나면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 저보고 물어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끊게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끊는 약도 없습니다. 본인이 끊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 자녀로 하여금 그거를 끊는 마음을 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애원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정말 애원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벽마다 가서 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울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국 가서 그 대학원 갔다 서울에서 직장 된 경우는 자기가 그 말 듣고 실신했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나무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생겼다, 자기 자녀에게 생겼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인지. 근데 왜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집단적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집에 한 명만 생겨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그냥 교육에서 막 공교육으로 완전히 그럼 수많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생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이걸 조금
남들한테 알려가지고 이거 좀 많은 이 고통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절대 못 알리겠다. 자기 자녀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면 혼자서 앓는 거예요. 혼자서. 저는 지금 서구 사회는 지금 혼자서 앓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가 있다는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속으로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우리 자녀들을 망치기 때문에.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걸 통과되고 나면 한직권 한 명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손자나 조카한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 예. 고담 넘겨주세요. 예, 고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일 부모이, 아까 말했던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의 판사인데, 이 영국의 판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 아빠로부터 애가 자라야 한다 하니까 이걸 재교육 받아라.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게 거꾸로 이제 잘못됐다는 게 재교육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사회 문제인데, 이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가 이제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라고 인식하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뼈하고 근육이 달라요. 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성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뼈하고 근육은 남아 있거든요. 그 뼈하고 근육을 가진 그 생물학적으로 남자였던 사람하고 진짜 여성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사람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육상 모든 경기를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데 이제 농구 선수가 된 겁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예, 이 사람도 역시 남자였던데 이제는 격투기에 나가가지고 하니까 뭐 여자 눈 주위가 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제 뇌진탕이 되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되면 여성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잖아요. 성중리 화장실 같이 쓰니까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여자아이, 그다음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는 여자다 이래가지고 여성교도소에 넣어달라. 여성교도소가 또 역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상담, 치료, 기도도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특정 종교적 선입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 한 사람은 학부모,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또 한 분은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누가 반대해야 되느냐? 여성하고 학부모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내 아이 때문에 절대 이거는 반대다. 또 남녀 구별을 없애버리니까 절대 반대다. 여성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남자보다는 더 절박한 것이 여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성별 군대 갈 때쯤 되면 내가 여자다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다시 여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불이익입니다. 이 미국 소방국장이 비판하는 그 책을 제가 부하 직원에 나눠줬어요. 부하 직원에 나눠줬다고 해임. 그 다음에 영국 상담사가 동성애자 상담 안 하겠다고 했다가 역시 해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교사가 11살짜리 학생 질문에 동성애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이 되고,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 금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이제부터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반대다.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민주당에서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적 지향만 빼고 독소 조항만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떻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절대 안 됩니다. 성적 지향만 빼고 만들자,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쭉 몇 가지, 정의당에도 23가지 쫙 한 다음에 나중에 등이 등 혹은 그 밖에 사유, 요 등 안에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법부에서. 그 문제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누가 피해자가 진정할 때 국가인권위에서 진정합니다. 그럼 국가인권위가 이 조사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법에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 걸로 간주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빠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국가인권위는 성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젠더라고 해석해요. 그 다음에 그 젠더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처음에 차별금지법 만들 때 독소 조항이 없더라도 개정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정할 때는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까다롭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 바꾸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넘겼어요. 자, 이 국가인권이 얼마나 동성애 옹호기관인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고 해서 2004년도에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면서 그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그 동성애 웹툰 뭐 이런 거 막 범람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국가인권위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청소년용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하고 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동성애 부정적인 건 다 삭제시켰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만들라 했고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 합법화는 개헌안도 제안했고 최근 들어서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고 동성 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 국가인권위에다가 권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하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가 하면 당연히 동성애를 더 옹호하겠죠. 그 다음 넘겼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아니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 뭐 성별, 나이, 그다음에 뭐 장애, 뭐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 성적 지향, 성별 정책에 빠져 있지. 다른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이유가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을 넣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하면 유엔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하면은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가 72개, 37% 많죠.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35개, 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가 훨씬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성적 제한과 성별 정책을 명시한 유엔 조약이 없어요. 국제 조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권 규약, 그 다음에 보면은 자유권 규약 안에도 다 성이 섹스가 들어있지 성적 지향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느냐? 이 유엔은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 규약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이런 조그만 소위원회들이 자꾸 우리나라 뭐 차별금지법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전문가로 이루어지지 공식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유엔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뜻은 아닙니다. 유엔 전체는 오히려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차별받아 안 된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동성애 선천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논문이 나왔고, 작년에 약 48만 명을 조사했는데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자, 실제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회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몰라서 지지합니다. 자꾸 언론에서 뭐 괜찮다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저거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망치고 남녀 구별을 없애고 이건 진짜 안 좋은 거다. 서구가 지금 이거 통과돼서 고통을 겪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고통을 겪느냐? 절대 안 된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지역 주민이 가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갈 때 서명 결과를 가져가면 더 좋겠죠. 우리 다행히 우리 온라인 해가지고 지금 20-30만 명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거구마다 1000명 이상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당신 지금 지역구 주민 1000명 이상이 이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말씀을 잘 듣겠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요. 성도님들 잘 몰라요. 언론을 자꾸 듣다면 좋은 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설교를 통해서 하고 특정한 날을 선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면 좋겠어요. 전북은 이번 주에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 전국적으로 하자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라든지 소책자를 구입해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북에 사듯이 교회 외벽에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권한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도 성도님들 좀 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일반인들은 진짜 90% 이상이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근데 언론들은 막 계속 떠들잖아요. KBS, MBC, SBS 모든 언론이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여론이 대다수가 절로 가버리면 정치인들도 따라가 버립니다. 여론이 가는 대로 정치인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돼요. 그걸 어디서 알려야 되느냐? 번화가에서, 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서 서명도 받고요. 서명을 받는 거는 이게 많이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절대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 나가지 않고 시민단체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전북은 나차반이니까 나차반 이름으로 나가서 어깨 딱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그 다음에 단체 이름 딱 해가지고 계속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일반인들도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그리고 전단지 한번 읽어보면 여기 진짜 나쁘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건 막아도 되고 안 막아도 되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가 침해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세뇌를 당합니다. 유치원부터 세뇌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동성애 트랜스젠더 많아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법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세뇌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우리 막고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이걸 반드시 막아가지고 오히려 서구에다가 우리가 수출해야 돼. 이 막는 방법을 수출해가지고 전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